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11월 27일 오늘도 최정혜 전문가님의 특별 과외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지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김지훈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33심리 매매 기법이요. 총정리 시간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자꾸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지만은 네.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중요했던 내용들, 그리고 뭐 물론 이론적인 내용도 있었고 뭐 기법적인 내용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한 번 보고 나서는 항상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럴 그렇죠. 때 오늘은 뭐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 조금 빠른 속도로 복습을 조금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그럼 기억을 되살려서 처음 어떤 내용들을 배워봤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는 우리가 뭐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머리 아프게 진행을 한 것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네. 내용이 뭐냐면 수익을 내지 말고 손실을 줄여 나가라라는 모토로 첫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요 부분 자체는 뭐냐면 아마 지금은 느끼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 주식의 고수니 뭐 비법이니 아니면 상위 1%니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쫓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상위 1%라고 불려오는 주식의 뭐 제약고수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 99%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비법을 찾아 나서고 어떤 마력이 있는 그런 기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종목이나 지수나 아니면 그 장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대응이겠죠. 그죠? 네. 그런 대응을 볼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구간들. 우리가 예를 들어 욕심이 많아서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물론 주식을 하는 목적이자 이유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수익을 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쵸. 대신에 주식에서의 손실을 내지 말라. 물론 주식을 하는 동안에는 무조건 100%적인 손실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뭐 한 종목, 두 종목 하다가 뭐 50대 50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대신에 네. 이런 손실을 줄여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매매를 해 나가면서 종목에 대해서 불안 심리를 가지고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게 뭔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찢고 볶고 싸우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심적으로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목들을 접하게 되면 올라갈 때도 못 먹고 내려갈 때는 더 크게 손실을 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종목들을 잡아 나가거나 매매를 해 나갈 때 아마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올라갈 때는 비중을 조금 주고 올라가는데 네. 내려갈 때는 비중이 많이 실려 있어서 떨어질 때 손실이 훨씬 더 크게 되는 범위들이 많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정한 확률로 일정한 퍼센테이지로 비중을 실어 나가려고 하게 되면 종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 템포 내에서 우리가 비중을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강의 시간 때 수익을 내지 말고 차라리 손실을 줄여 나가라는 모토로 진행을 했었고요. 네, 지금 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이랑 그리고 현금 관리를 최근에 말씀드렸죠. 네. 그 말이 뭐냐면 손실을 줄여 나가는 우리가 얘기를 해 나가면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뭐 물론 제가 하고 있는 기법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현님들도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숙제 중에 하나겠죠. 네. 그게 뭐냐면 종목을 잡아 나갈 때 무조건적인 뭐 거래량 상위 종목 아니면 지금 당장에 튀어오를 것 같은 종목들 이거를 압축해서 보게 되면 물론 세 종목 이내 핵심 종목 또 뭐 세 번의 분할 매수 아니면 3일 이내 우리가 잡아놓고 올라가는 시점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와 매매를 하지 않을 때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매매하기 전에는 종목을 분석하고 또 분석을 합니다. 근데 당일 날 때는 그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시선으로 매매를 해 나갈 때는 뭐냐면 이전에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분석한 내용은 분석한 내용대로 따로 있고요. 그리고 매매할 때는 충동적인 매매를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줄여도 손실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개인들의 손실 나는 원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얘기를 들었고요. 네. 뭐 사고 싶을 때 산다 등등 해서 뭐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10가지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요거겠죠. 셀프 핸디캐핑 현상입니다. 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방어적인 성격이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근 10월달 그리고 11월달 지금 현재까지도 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좌에서 빵꾸가 나거나 계좌에서 손실 난 게 지수 탓이다. 지수가 안 좋아서 그렇다. 남들도 다 그럴 거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핑계거리를 삼게 되는 게 셀프 핸디캐핑 현상이겠죠. 네. 예전에 제가 시험에 대해서 그죠? 시험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시험 칠 때 물어봅니다.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시험 공부 많이 했냐 아니면 뭐 어디까지 뭐 진도를 나갔냐 물어보면 네. 항상적으로 친구들이 대답하는 게 많이 나는 어제 못했어. 예, 맞습니다. 네. 못했습니다. 못했다. 그냥 아니면 잤어. 예, 잤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거는 미리적인 자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이라면 그런 게 완전히 없을 수는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은 그 누구도 자기 계좌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수 때문에 떨어지거나 지수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네. 배제해놓고 제가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네. 우리가 뭐 개인들의 매매를 해 나갈 때 아마도 개인들은 매매를 해 나갈 때 단 한 번도 개별주를 안 잡고 단 한 번도 테마주를 안 잡으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만큼 개별주나 급등주를 테마주를 만들어낸 자체가 개인들이겠죠. 우리가 뭐 투자별 매매 동향들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적으로 뉴스나 이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네. 가장 먼저 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 테마주죠. 뭐 아니 개인, 기관, 외국인 이렇게 있는데 네. 우리가 뭐 뉴스나 뭐 신문이나 매체를 접하게 될 때 우리가 뭐 제일 많이 듣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수급들 주체들이. 뭐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외국인 아니면 기관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심리나 개인들의 매매 동향을 굉장히 많이 배제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뭐냐면 급등주를 처음에 만든 장본인이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관들하고 외국인들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 눈을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가볍게 추상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HTS가 나오기 전후 물론 뭐 정확하게 단위로 쫙 나눌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예전에 매매를 해 나갈 때 어디를 갑니까? 집에서 못 하죠. 네. 그죠? 뭐 증권사나 아니면 객장을 갑니다. 거기 가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아는 사람만 매매를 하고 아는 사람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들 자체도 아주 제한적인 틀 안에서 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뭐냐면 그런 제한적인 틀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이비적인 그죠? 사이비적인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방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뭐겠습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 기업이 망하지 않는 기업을 사놓고 묵혀놓게 되면 1년, 10년 나중에 대대손손 올라간다라는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단점이 뭐겠습니까? 단점이 아니죠. 지금 같은 HTS가 발달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개인들의 또는 우리가 시장에서 뉴스나 이슈들이나 이런 거를 클릭 한 번이나 그냥 리모컨 한번 돌리게 되면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정보들이 사이비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마치 그게 정답인 양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네. 그런 현상들이 겹치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량주나 대형 종목들에서 나오지 않는 패턴들이 지금은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 예로 제가 예전에 하이닉스에 대한 별명을 말씀드렸죠. 국민 네. 단타주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물론 기관과 외국인을 주목을 해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런 심리들이 모여서 만든 공간 자체 내에서 있는 거는 개인들의 심리입니다. 개인들이 물론 하루에 사고 팔고 이런 양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대중적인 심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론 이런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소화를 시키고 넘어갈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배경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의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대로 쭉 이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쭉 이어져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 트렌드 자체가 수정되고 변화되고 그런 심리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쏘아 올리든지 쏘아 내리든지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을 보자 이 말이었죠. 네, 정보의 장단점이죠. 그죠? 네. 우리가 항상적으로 보는 것처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공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한 명은 왼쪽으로 가려고 한 명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배가 가겠습니까? 가라앉아 버리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없는 우리 개인들한테 정보가 많이 휩쓸려 오게 되게 되면 그 정보를 정확하게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종목이나 개별주나 침몰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다라는 확신, 그리고 내한테만 운 좋게 들어왔다라는 정보라는 확신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 요거는 거의 초반 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요 내용입니다. 요게 그쵸? 뭐냐면, 우리가 개별주를 많이 건드는데, 우리가 물론 급등, 급락, 기간 조정 요런 세 가지 패턴을 걸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쉽게 생각하면 급등할 때야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급등에 대해서 떨어지는 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욕심만 부리게 되면 위에 단계에서 잡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거는 1번, 2번입니다. 급등과 급락. 그리고 급락 때는 우리 개인들이 무서워서 잘 못 잡죠. 네. 그죠? 오히려 요런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본다는 게 요 이유겠죠.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졌을 때 요 밑에 급락 다음에 상승폭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혹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요때 물린 거랑 요때 물린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요 급락할 때 물려버리게 되면 차라리 반등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한번 나올 때. 그렇기 네. 때문에 탈출이 어느 정도 쉬워집니다. 그 종목이 수급이 완전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요 밑에서 잡게 되는 경우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물론 급락을 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는 경우, 악재가 뜨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말고는 옆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흘러가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고요. 적어도 한두 달에서 길면 3달, 6달, 1년 이상씩도 나오는 게 기간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간 조정 중에서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반복을 하는데 요게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내려오고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러면 요런 내려오는 폭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폭이 더 크죠. 올라갔다 떨어지는 폭이 더 크죠. 그러면 요런 패턴들 자체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폭이 하루에 1%, 2%, 많아야 3, 4%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급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조금 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버티다 보면 1%가 모여서 2%가 되고 2%, 3%, 4%, 10%, 20%, 30%쫙 넘어오는 과정에서 A를 못 참겠다고 던져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추세가 턴이 되는 거겠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간 조정에서만 우리가 안 건들게 되면 물렸을 때 탈출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급등이니 급락이니 이런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요 다음 단계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요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요 급등할 때 패턴 자체가 거의 박스권. 네. 그죠? 아무런 기별도 없을 때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거의 제로에 가까울 때
빵 치고 올라가면서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때도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이라는 놈을 요 앞에 박스권 장에 같이 대업을 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네. 요게 올라갈 듯 말 듯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굉장히 애간장을 태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구간들을 조금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풀자면 물론 뭐 우리가 미국과 중국, 금리, 부동산 등등 굉장히 많지만은 하나만 알고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켓이라는 요 시장 자체는 머니로 이루어져 있는 시장입니다. 네. 요 머니 자체는 개인들이나 주체들의 심리 상태겠죠. 그죠? 심리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요런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심리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머니로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겠죠. 요런 변화시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켓 쪽이나 시장 쪽으로 들어올 때는 항상적으로 머니의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무슨 일이 있거나 테마가 뭐 만들어지거나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추석이니 설날이니 조금 있으면 연말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와 아니면 뭐 그런 생산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게 뭔 말이냐면 쉽게 보시면 시장은 돈이 많이 풀리면 시장은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돈이 덜 풀리거나 회수를 하게 되면 시장은 가라앉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머니 쪽, 돈 쪽인 측면에서 항상적으로 관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매목적으로 차트에 대해서 요런 뭐 수급들에 대해서만 너무 보지 마시고 좀 큰 틀로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머니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스권 방향성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네. 기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렸죠. 쉽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스권 방향성 기법 등등 해서 많이 알려드렸는데 쉽게 보시면 우리가 박스권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종목들이 뭐 종목이나 지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갔다가 요 위쪽에서 밑에 쪽에서 그죠? 앞쪽에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급등, 급락,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간 조정 단계죠. 그죠? 네. 요런 기간 조정에 걸치는 단계에서 뭐 종목이야 이렇게 걸치게 되면 안 보면 됩니다. 다른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지수가 요런 과정에 걸치게 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첫 번째 하락 부분, 첫 번째 상승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놓고요. 요 기준점 자체가 50%에 되는 기준점을 다시 잡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요 시점에서 50%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올라간 상태로 또는 위쪽으로 내려가는 상태로 이렇게 방향성을 체크하라고 말씀드린 게 방향성 박스권 매매의 기법이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응용을 시킨 게 뭐냐면 종목을 보실 때 박스권이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위쪽으로 막 튈 때 우리가 매매를 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튀었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두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튀는 과정이 거래량, 앞전에 대한 거래량 대비해서 10배, 5배에서 10배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눌림목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드렸는데 눌림목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저번에 혜선 씨가 물어본 것처럼 네. 눌림목이랑 변곡점이랑 차이점 그쵸. 요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지 말라고 했죠. 어차피 눌림목이나 변곡점이나 일맥상통한 그런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눌림목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상승했다가 하락 그리고 다시 재상승하는 이런 구간은 눌림목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변곡점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시각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눌림목이라는 것 자체는 상승부터 시작해서 상승으로 끝내는 게 눌림목이고요. 변곡점은 하락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으로 끝나는 게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변곡점이라는 말보다는 눌림목이라는 말을 쓰는 게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편적으로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큰 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상대성 테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가볍게 보시면 상대성 테마, 우리가 테마군들을 이루게 되면 하나의 테마에는 한 가지 종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그때 뭘 예로 들었습니까?
방산해주를 예를 들었네요. 네. 그러면 뭐 스페코, 뭐 빅텍, 뭐 휴니드, 퍼스텍 등등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 집단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대장주에 대해서 방향성을 알게 되면 당연히 대장주를 매매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확실히 없습니다. 올라갈지 떨어질지 감이 안 옵니다. 그러면 굳이 매매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2등주를 차라리 잡으라는 겁니다. 2등주, 3등주. 그러면 떨어지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재상승이 나와서 대장주를 앞지르거나 비슷하게 올라갈 경우에서는 조금 더 큰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대장주가 올라갈 때 떨어질 때 미리 보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물론 한 박자는 늦지만은 그렇게 크게 당하거나 크게 잃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 테마주에 대한 접근 같은 경우는 1등주를 잡는 개념이 아니라 2등주, 3등주를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 눌림목도 배워봤죠? 그죠? 눌림목에는 뭐 박스권 눌림목, 네. 장기, 중기, 단기 등등 있는데 우리가 박스권 굉장히 긴 박스권 눌림목에 대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단기 눌림목도 알려드렸는데 쉽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일맥상통하지만은 박스권이라는 거는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길게 보는 기법이고요. 단기 눌림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매매죠. 그죠? 단기적인 매매에 우리가 합당한 그런 기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거는 다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요런 조정기간이 있죠. 조정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그죠? 3개월. 네. 요런 3개월 자체가 우리가 박스권이 형성이 하게 되면 최소 6개월, 반년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걸로 일별로 환산을 하게 되면 60일, 그리고 우리가 거래일수로 치게 되면 3개월이죠. 그죠? 거래일수로 치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나오는 이런 기간에 대해서 단기 눌림목은 박스권 눌림목은 앞전에 박스권 있고 그 다음에 짝. 단기 눌림목은 앞전에 박스권 있고 그 다음에 짝 다시 기간 조정. 요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기간 조정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대중심리 요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가를 지지하고 지탱하고 움직이고 변곡점이 생기고 변동성이 생기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전체적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심리 상태가 변화해서 그리고 또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내가 좋아해야지, 내가 사고 싶어야지 사겠죠. 그러면 내랑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지수나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 반대가 되면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른 것들은 어차피 다 제껴놓고요. 네. 공포에 대한 반응 속도가 희망에 대한 반응 속도보다 빠르다. 크다. 그죠? 네. 빠르거나 크다. 요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개인들이 그냥 대중적인 심리로 절대적으로 저점에 잡을 수 없고 절대적으로 고점에 잡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야 우리가 뭐 붕붕붕 치고 올라갈 때 있죠. 종목이나 뭐 종목을 A라는 종목을 본다고 가정을 합시다. 요 A라는 종목이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요때 같은 경우는 살까 말까 하던 주체들이 어느 정도 삽니다. 그죠? 네. 그럼 더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또 살까 말까 하는 주체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 주체들을 삽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요. 그 다음에 요 위로부터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좀 내려오게 되겠죠. 요 내려오는 과정은 뭐냐면 더 이상 이 높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없어 있다는 소리겠죠. 네. 완전히 없어 있다는 소리보다는 매도가 매수보다 커졌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요. 요거는 올라갈 때는 희망이죠. 그죠? 어찌보면 우리가 꿈과 희망 아닙니까? 하나 잘 잡아서 대박을 노린다는 요런 희망들. 네. 희망들이 올라가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적어도 중간 또는 막바지에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신에 공포는 어때요? 위쪽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거 보고 와, 아이고 이거 많이 올라갔네.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파는 사람이 쭉. 많겠다. 네. 그러면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해 나가면서 쭉쭉쭉 빠질 때 우리가 급락할 때는 뭐 떨어진 칼날을 잡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죠. 그죠? 그게 요런 말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공포에 대한 반응 속도가 희망에 대한 반응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크다라고 알고 넘어가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선정 시 주의해야 할 점도 또 배워봤는데요. 그죠? 요건 네. 최근에 한 거네요.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 물론
종목 선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요거 알려드린 거는 그 중에서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정확하게 알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전, 장중, 장후 이렇게 있는데 네. 장전 같은 경우에서는 동쇼가 전 물량 있죠. 아침 시초가 전 물량. 네. 우리가 8시 반부터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는 시초가 자체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 종목은 올라갈 종목이 아닌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떨어질 종목이 아닌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예상가겠죠. 이런 예상가들의 변동성이 시작가 직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인 종목들. 그 말 뜻은 뭐냐면 갑자기 뭐 1,000원짜리 전일 종가가 1,000원으로 마감했는데 갑자기 뭐 올라와서 뭐 1,500원으로 마감이 예상이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반대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는 종목이 떨어지거나 뭐 한 900원대에서 요비로 1,000원으로 올라와서 시작을 하거나 그렇죠. 그 때문에 시작가 직전에 9시 직전에 전일 종가에 대비해서 변동성이 커진 종목들을 장중에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장난질을 많이 친다는 거겠죠. 장난을 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만큼 아직 변동성이나 수급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장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갭 상승, 갭 하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갭 하락은 지수나 뭐 전반적인 여타 사항들이 조금 불안할 때, 불안 심리를 가질 때, 뭐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우리 해외 지수를 체크해 보시면 아침에 딱 문득 눈을 떴는데 해외 지수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폭락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지수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상태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종목들은 시초가 자체에서는 떨어지지만은 오히려 올라가 버려서 마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진 상태로 갭 하락 시작을 했지만 올라갈 때는 더 큰 폭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갭 하락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잡아 나가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잡아 나가지 마시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불안할 때 이런 갭 하락을 조금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외에는 차라리 모르면 갭 상승한 종목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갭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들이 있지만은 지금 같은 트렌드에서는 요거는 지금 트렌드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지금 같은 트렌드에서는 올라갈 놈은 아침장에 확 올라가고 그냥 치워버립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멈추거나 조금 버티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오후장에 주구장창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네. 뜻은 뭐냐면 갭 상승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미련 갖지 말고 아침장에 보고 끝내자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굳이 내가 애매한 종목, 불안한 종목 아침장에 안 올라갔는데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아침에 버티다가 오후장에 다 내려왔죠. 어제도 마찬가지, 그저께 마찬가지,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네. 패턴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노려 나가면서 아침장을 노리고 자신이 없으면 오후장까지 넘어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뭐 장 끝나고 난 뒤에 뭐 밥도 먹고 휴식도 취하고 잠도 자고 하는데 그죠? 뭐 네. 끝나고 나서 앉아 있는 거는 괴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가를 무조건 4시부터 시작해서 다 체크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후 6시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6시에 마감 딱 끝나고 나서 단일가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나서 뭐 올라간 변동폭이나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단일가에 대한 물량들, 단일가에 네. 대한 거래량, 누적 거래량이겠죠. 누적 거래량을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 나가시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캔들 차트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 설명드리기 너무 많네요. 네. 자 목이 아파 죽겠습니다. 상승 캔들부터. 자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지난 시간 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세세하게는 설명 안 드리겠고 우리가 매매를 해 나갈 때 그죠? 양봉 캔들 그리고 밑꼬리 캔들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매매를 해도 충분한 캔들 차트 모양이기 때문에 왜? 요 안에 대한 설명들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번, 3번에 대한 캔들 차트는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 날에 확인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다음 날에 잡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1번과 4번이겠죠. 그죠? 1번과 4번.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조금 더 내가 강한 종목을 잡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요런 패턴을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밑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뭐냐면 시초가 시작하고 나서 음봉으로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음봉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밑꼬리 달고 시초가까지 올라가겠죠. 그런 다음에 위쪽으로 빨간 양봉이 나오는데 요건 뭐냐면 시초가를 띄우고 나서 수급들이 들어온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반대로 바뀌게 되죠. 음봉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그게 단 0. 몇 프로라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들이 다시 한 번 더 쏘아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차라리 밑꼬리에서 중간 단계도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요 시가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쏘아 올릴 때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요런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목을 모르면 잡기 힘듭니다. 왜냐면 시초가부터 주구장창창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감도 종가가 고가죠. 그날 고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대응할 것 같으면 그 다음날 차라리 음봉을 떴을 때 노리라는 겁니다. 왜? 음봉을 떴을 때 노리게 되면 요 전에 대한 물량들이 아직 소화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요런 캔들 자체가 요 다음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겠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하고 매매할 것 같으면 요 캔들을 노리시고요. 아니면 요거는 그 당일날 노르셔야지 요게 맞는 캔들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봉, 하락 캔들. 물론 음봉 하락 캔들에 대해서는 보기 싫겠죠, 아무래도. 네. 왜? 하락 캔들은 항상 우리한테 손실을 주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기 때문에 대신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거는 얘기 안 드릴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시초가를 뚫지 못했죠. 그렇기 네.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요 캔들은 제외시키시면 되겠죠, 가볍게. 네. 제외시키고, 2번, 3번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요 캔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대 음봉했던 캔들 자체가 뭐냐면 저 위에서 고가 부근에서 장대 양봉이 뜬 거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저 위쪽 고가 부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 밑에 부근에서 아니면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언더슈팅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 떨어질 만큼 물량이 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떨어지게 되면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전일 종가를 저가로 맞춥니다. 그러면 개인들의 심리 상태 어쩌합니까? 굉장히 많이 불안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 다음 날에 요 캔들 차트를 다 회복하는 물량들이 다시 한번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하고 그 다음날 노려보는 전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그동안 배운 내용 총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총 정리해보니까요. 머릿속에서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요. 저희 총 정리를 정말 제대로 총 정리해봤는지 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는 마지막 총정리 시간에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예. 자, 어차피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HTS가 발달한 뒤에 본격적인 급등주 종목이 나오기 시작했다. 네, 저 예스 하겠습니다. 예, Yes.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공포에 대한 반응 속도는 희망에 대한 반응 속도보다 굉장히 빠르다. 네, 빠르죠. 예, 빠릅니다. 맞습니다. 네, 예스. 자, 3번은 주관식입니다. 네. 개별 종목의 기본 움직임은 뭐뭐다. 네, 계속 이렇게 칠판에 그려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죠? 급등, 급락, 그리고 기간 조정이죠. 예, 네. 맞습니다. 저희 세 문제 총정리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은 다 맞추셨네. 그러니까요. 네,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못 맞추면 안 되겠죠? 예. 자, 일단 그렇죠. 다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가볍게 네. 한번 보시면 본격적인 급등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물론 이거에 대해서 HTS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왔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스를 하시고요. 공포에 대한 반응 속도, 희망에 대한 반응 속도보다 빠르다. 요 말 뜻은 뭐냐면 아까 전에 그림을 그려주면서 설명했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대중적인 심리에 대해서 휩쓸리지 말자라는 게 결론이겠죠. 네.
자, 그리고 3번은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내용인데 개별 종목의 기본 움직임은 급등, 급락, 기간 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 급락보다는 우리가 기간 조정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네. 불필요한 손실을 막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문제풀이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나 또 그동안의 김지윤 전문가님에 대한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강의를 다시 한번 참고해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코너 속 코너 시청자만을 위한 시간이죠. 시청자 퀴즈 이벤트 순서입니다. 정답은 리츠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정답자 중에 3분을 추첨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등에게는 22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2등에게는 VIP 회원권,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퀴즈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어제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퀴즈는요, 주가 하락을 예고하는 일봉 지표는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정답은요, 4번 하락 인태형이었죠.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퀴즈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매매 시 주문 방식이 아닌 것은 1번 지정가 주문, 2번 시장가 주문, 3번 햄버거 주문, 4번 조건부 지정가 주문. 맛있겠는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해 주시고요. 정답도 맞추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정답자 발표는요, 내일 이 시간에 공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내일도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그럼 어제 퀴즈 정답자 소개해 드릴게요. 네, 김지윤 전문가님과 하는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내일장 홈런주 말고 지난 시간에 가져오셨던 KCS죠. KCS에 대한 종목 한번 점검해보고요. 내일장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어떤가요, 전문가님? 자, 일단 제가 지난주에 KCS라는 종목을 다시 들고 나오면서 알려드렸는데, 네. 자, KCS 같은 경우에서는 뭐 본 것처럼 11월 초에 한 20%에서 30% 정도 수익을 1차적으로 챙겨놓고 네. 다시 추천에 들어갔죠. 네. 그죠? 근데 오늘까지 해서 뭐 종목에 대해서 어제까지였습니까? 어제까지 홈런을 쳤나요? 예? 홈런을 쳤나요? 홈런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네. 말씀드렸던 첫 번째 1차 목표가는 찍었죠. 네. 찍으면서 어제 한 4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물론 뭐 여기서 다 사신 분이 있고 못 사신 분이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요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잡으세요, 잡으세요, 잡으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달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1월 말이기 때문에 12월 달을 보고 잡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12월 달이 되기 전부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도 뭐 목표가 자체, 1차 목표가 자체를 찍었죠.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좀 간당간당하게 못 찍고 내려온 모습인데 네. 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제는 매매를 진행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종목이 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일봉상으로 잠깐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잡았을 당시, 잡았을 당시가 요때 잡았죠. 전일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7.9% 거의 한 8% 정도 하락 마감을 했을 때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요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떨어지게 되는 단계에서 우리는 항상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뭐 뉴스나 매체 또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확인을 하고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종목이 지금 확인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추천 대비해서 40%, 45%씩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확인하고 들어간다? 못 들어가겠죠, 절대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꿈틀꿈틀하고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신용을 보이게 되면 이제 그때서 잡습니다. 그게 확인입니까? 그건 확인 아니겠죠. 네. 그거는 힘든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난 날을 보시면 우리가 매매를 제가 추천하고 난 다음 날부터 다음 날에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죠? 네. 다음 날 상한가 들어가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만큼 올라갔는데 일단 뭐 분봉상으로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추천드릴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추천드릴 때는 요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언더슈팅 구간입니다. 언더슈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회복률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네. 빠르죠.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오늘이 일주일인데 어제까지 40%, 45%를 찍었습니다. 그죠? 물론 뭐 조금 더 떨어져서 매매할 기회가 훨씬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죠? 좋았을 테지만 제가 어차피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에 대해서 제가 11월 달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한 종목 빼고 다 급등을 했죠. 그죠? 그거는 뭐냐면 제가 항상적으로 종목 추천드리고 말씀드릴 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를 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순환하는 과정이죠. 지금 현재 A라는 과정을 걸치고 있고 뭐 B라는 순환 과정을 걸쳐서 C, 그 다음에 D, 그리고 다시 A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요 순환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A라는 구간일 뿐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비법이니 기법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환상 속에 있는 기법이나 굉장히 뭐 화려한 기법, 스킬들을 구사를 하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현재 하나의 순환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 순환하는 과정들이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네. 왜? A를 알아야지 B를 알고 B를 알아야지 C를 알고 C를 알아야 D를 압니다. D를 알아야지 다시 A 다시를 알겠죠. 왜? A라는 패턴 자체가 똑같이 나오면 뭐 금상첨화겠지만은 똑같이 나오기보다는 약간의 변형이 생겨서 나옵니다. 왜? 심리가 모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A라는 패턴의 하나가 있는 거고요. 종목 추천을 드렸을 당시에는 음봉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죠. 네.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차트, 캔들 차트 보시면 떨어질 때는 어찌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정확하게 일단 지금 보는 관점으로는 정확하게 고점이죠. 그 이하로는 한 번도 안 떨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추천드렸을 당시에는 음봉 캔들 모양이겠죠.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죠. 음봉 캔들 모양을 노릴 것 같으면 그 올라가게 되게 되면 시초가 다음을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캔들 차트를 알게 되면 요때 시초가 요 밑에까지는 다 못 먹더라도 적어도 10% 이상, 10%, 15%, 그죠? 뭐 크면 한 20%까지 먹겠죠. 그러면 요것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때 단순하게 떨어진다고 해서 뭐 어떤 뭐 부담감이나 잡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요런 패턴 자체가 뭐냐면 한 가지 알려드리게 되면 지금 시즌 자체가 어떤 시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시즌 자체가 실적 시즌이죠. 그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배제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선이겠죠. 네. 그죠? 지금 어차피 안 씨가 사퇴를 하고 나서 문 씨, 박 씨한테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급등락을 반복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KCS는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테마주입니다. 테마주인데 지금 접근하는 건 테마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마주 플러스 한 개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플러스가 뭡니까? 실적. KCS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깜짝 실적까지 발표를 했는데 불구하고 7%, 8% 급락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언더슈팅 구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보는 거 제가 매매 기법에서 말씀드린 거 앞에 쫙 지켜보시면 6개월간 박스권 거래량 터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눌림목 모든 게 다 적용이 되죠. 제가 말씀드렸던 기법에 대한 강의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테마와 플러스 알파로 실적까지 겸비가 된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혹시나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고 저거 12월 달 잡으려고 했는데 벌써 올라와서 못 잡았습니다 하시는 분들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요. 요 종목을 잡고 못 잡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을 내고 안 내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앞으로의 장에 대해서 요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앞의 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조금 더 보는 눈을 깊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많이 나올 거고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 또는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아니면 제가 이제 앞전에 계속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달려있고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몸살이고 불안감, 남들 다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질러 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나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이나 이런 걸 잡을 때 항상적으로 자신 있게 또는 너무 자신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확신 있게 매매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홈런주까지 잘 들어봤고요. 저희 내일장 전략 간단하게 한번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내일장 전략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요거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지수, 오늘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가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1% 마감. 그죠? 대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로 마감. 요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구간들에 대해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갭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 갭 차이를 줄여나가는 구간들을 살펴보시고요. 그 구간들에 맞는 종목들을 한 번쯤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부담 없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전문가님의 내일장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예, 자, 오늘 제가 마지막 방송이라서 총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강의 내용이나 우리가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것보다 앞으로의 트렌드를 알고 조금 더 우리가 충동적으로 매매하면서 손실을 키워나가기보다는 조금 더 확신 있고 자신 있게 매매를 해 나가시면 지금 계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제가 마지막 방송이긴 하지만은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나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기를 바라면서요. 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쇼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